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거나 아침에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운 날이 자주 있지 않으신가요? 손끝이 잠깐 저리거나 말이 꼬일 때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신 적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한 증상들이 당신의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조용한 뇌의 경고, 아무런 통증 없이 찾아오는 무증상 뇌경색의 진짜 얼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쓰러졌을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조용히 진행되어 온 병의 결과입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신경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뇌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뇌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 신호를 통해 인생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셨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묵직하고 어지럽다가도 곧 괜찮아지니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한참을 찾다가 결국 식탁 위에서 발견하고 허탈하게 웃은 적도 있을 겁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 그 사람 있잖아, 그 누구야 하며 혀끝에서 맴돈 적도 있을 테죠. 가족들과 대화하다가 하려던 말을 잊어버리고 멋쩍게 웃으며 다른 이야기로 돌린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들을 그저 피로 때문이라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혹은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를 흘려보내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뇌는 이미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는 소리도 없고 통증도 없지만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를 무심히 지나치면 어느 날 갑자기 커피잔을 들려다 손에서 미끄러지고 가족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한쪽 눈썹이 조금 내려앉은 걸 발견하거나 젓가락을 잡으려는데 손끝이 이상하게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이미 너무 늦게 찾아온 경고일 수 있습니다. 뇌는 참을성이 많은 기관입니다. 조금 손상되어도 금세 회복되는 듯 보이고 피곤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뇌 속에서는 이미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건물의 기둥 속에 금이 가듯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서서히 부서지고 있는 것이죠. 몸이 보내는 작은 이상 신호를 무시하면 그 균열은 점점 커집니다. 말이 잠깐 꼬이거나 손가락이 저리는 일, 잠시 머리가 멍해지는 순간들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혈류가 잠시 막혔다가 풀리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우리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특히 정직한 기관이라 이상이 생기면 반드시 조용한 방식으로라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너무 작고 미묘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쪽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말이 나오지 않는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동안 들리지 않던 그 조용한 신호들이 모두 하나의 경고였다는 사실을. 뇌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팔의 근육은 단련하면 강해지고 상처난 피부는 아물지만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알아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깜빡거림, 순간적인 어지럼, 손끝의 저림, 말의 꼬임 같은 사소한 현상들이 바로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속삭임입니다.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큰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괜찮겠지라는 말로 자신을 안심시킵니다. 오늘도 그렇게 지나가겠지, 내일은 나아지겠지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내일의 작은 이상이 오늘의 방심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뇌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뇌는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지 않아. 나를 좀 봐줘.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한 내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뇌는 인간의 몸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기관이지만 동시에 가장 취약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특히 무증상 뇌경색, 즉 겉으로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뇌 손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삶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병이 있으면 아프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경색은 다릅니다. 통증이 없고 열도 없으며 눈에 띄는 이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머리가 띵하다거나 손끝이 잠깐 저린 정도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 뇌 속에서는 미세한 혈관 하나가 막히고 그 부위의 뇌세포들이 조용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한번 죽은 세포는 그 자리에서 기능을 잃고 그 자리는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MRI 촬영을 해보면 마치 하얀 점처럼 흩뿌려진 흔적들이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이미 지나간 작은 뇌경색의 자취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무 느낌도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그건 단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뇌는 생각보다 오래 버팁니다. 견딜 수 있을 만큼 참고 또 참다가 한계를 넘는 순간에야 무너집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뇌경색의 무서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발견이 늦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방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이미 망가져 가고 있는 셈입니다. 오래된 배관 속에 녹이 슬고 좁아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혀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뇌혈관도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닫혀갑니다. 혈액이 한순간이라도 흐르지 않으면 그 부위의 신경세포는 즉시 산소를 잃고 기능을 멈춥니다. 손끝이 살짝 떨리거나 말이 잠깐 꼬이는 것은 그 짧은 찰나에 뇌가 숨을 쉬지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바로 그것이 조용한 살인자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뇌경색은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 속에서 준비합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뇌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번의 작은 충격, 혈압이 오르거나 피로가 누적된 그날 아침, 그동안 쌓여온 미세한 손상이 한꺼번에 폭발하듯 나타납니다. 한쪽 팔에 힘이 빠지고 입이 돌아가며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그 순간 이미 뇌의 한 부분은 기능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뇌세포는 단 한순간의 산소 부족으로도 죽어버리고 다시는 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증상 뇌경색은 통증이 없다는 이유로,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너무나 쉽게 무시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병이 없는 게 아니라 단지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쓰러졌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쌓여온 결과가 한순간에 모습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이처럼 무증상 뇌경색은 시간이 문제일 뿐 결국 폭발할 병입니다. 그래서 뇌경색의 진짜 공포는 고통이 아니라 침묵에 있습니다. 우리 뇌는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단지 작고 미묘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한 대가를 어느 날 삶 전체로 치르게 됩니다. 김 선생님을 처음 만난 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뇌경색 의심 환자입니다. 조금 특이한 케이스예요. 침대 위에는 67살의 김 선생님이 누워 계셨습니다. 평소엔 건강하다고 자신하던 분이었죠.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지만 약만 꾸준히 먹으면 괜찮다고 믿으셨고 실제로 동네 약국에서 혈압약을 직접 사다 드셨습니다. 피곤한 날엔 깜빡하고 안 먹은 적도 있었지만 몸에 큰 이상이 없으니 괜찮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고 했습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한두 번,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도는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나이도 아직 괜찮은데. 그게 김 선생님이 늘 하시던 말이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권해도 괜히 겁주려고 그러는 거지 하며 웃어 넘기셨죠. 그렇게 평범했던 어느 날 아침, 김 선생님은 부인과 함께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끝이 이상하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다시 주워 들려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때 부인이 물었습니다. 여보, 손이 왜 그래요? 김 선생님은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혀가 꼬여 이상한 소리만 나왔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급히 119를 눌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김 선생님의 얼굴은 약간 비틀려 있었고 오른팔은 축 늘어진 상태였습니다. MRI를 찍자 화면에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의 뇌경색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주변과 다른 부위에 흩뿌려진 수많은 흰 점들이었습니다. 마치 맑은 밤하늘에 별이 박혀 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것은 이미 여러 차례의 작은 뇌경색이 지나간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머리가 자주 아프시거나 어지러우신 적 있으셨나요? 김 선생님은 말을 잇지 못했고 대신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가끔 머리가 띵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죠. 손이 떨린 적은 없으셨나요? 제가 묻자 부인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 달 전쯤 커피잔을 들다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때도 그냥 혈당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MRI 화면 속의 작은 점들이 바로 그때마다 생긴 작은 경색들이었습니다.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냈는데 아무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한참 동안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놀람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깊은 후회였습니다. 정말 한 번도 아프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대부분의 무증상 뇌경색 환자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사이 뇌는 조용히 손상되고 있었던 겁니다. 김 선생님은 집중 치료를 받고 회복하셨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가진 못했습니다. 오른손의 미세한 움직임이 둔해져 글씨를 쓰기 어렵고 대화 중에도 가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멈칫거린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힘든 건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조금만 일찍 검사를 받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그 말씀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병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자신이 위험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그 사실을 너무도 명확히 보여주는 한편의 경고였습니다. 무증상 뇌경색이 두려운 이유는 증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신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뇌는 늘 자신만의 방식으로 위험을 알립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느냐 아니면 무심히 지나치느냐가 인생을 바꿉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것은 뇌가 보내는 경고는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기억력 저하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 들면 깜빡깜빡하는 건 당연하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건망증과 뇌혈관 손상은 다릅니다. 해마와 전두엽, 즉 기억과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에 혈류가 잠시라도 막히면 그 순간 뇌세포는 죽습니다. 처음에는 장을 보러 갔다가 무엇을 사려 했는지 잊거나 방금 한 통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사소한 일로 시작됩니다. 친구와의 약속 시간을 헷갈리거나 약 복용 시간을 잊는 일이 잦아지고 가족이 요즘 좀 많이 깜빡하네 라고 말할 정도가 되면 이미 뇌 안에서는 작은 손상이 누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손상이 점점 쌓이면 결국 혈관성 치매로 이어집니다. 72의 박모 씨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건망증이라고 여겼고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산책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었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집에 돌아왔지만 MRI 검사 결과 뇌 전체에 30개가 넘는 작은 경색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억 중추가 조금씩 손상되며 치매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상 증상입니다. 의학적으로 일과성 허열 발작이라 부르는 현상입니다. 말이 잠깐 꼬이거나 젓가락을 놓치거나 곧 한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곧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방 괜찮아졌으니까 하며 무시하지만 그 순간 뇌에서는 작은 혈관이 막혔다가 겨우 뚫린 것입니다. 이런 증상을 경험한 사람은 1년 안에 큰 뇌경색이 올 확률이 10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5의 최모 씨는 한 달에 한두 번 오른손이 마비되는 느낌을 받았지만 괜찮아, 금방 나았는데 뭘 하며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침 큰 뇌경색으로 쓰러져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균형 감각의 이상입니다. 계단에서 자꾸 휘청거리거나 평지에서도 발을 헛디디는 일이 잦아진다면 뇌간이나 손해가 손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취한 사람처럼 걷는다는 말을 듣는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68의 이모 씨는 1년 전부터 다리가 후들거리고 중심이 잘 잡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문제라고 생각해 정형외과를 찾았지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뇌 MRI를 찍자 손해 부위에 여러 개의 작은 경색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걸음이 흔들렸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잠깐 비틀거렸는데 다음 달엔 더 심해지고 결국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지진이 여러 번 일어난 뒤 큰 지진이 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누적 손상은 뇌가 한계에 다다르기 전에 나타나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지금 괜찮다고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그건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일 뿐입니다. 다음번엔 그 운이 따라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 일시적 마비, 균형 이상.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지금 그 신호를 듣는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듣지 못하면 어느 날 그 침묵이 삶을 뒤흔드는 외침으로 바뀌게 됩니다.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생활 습관과 신체 변화가 그 원인을 만듭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속에서는 이미 뇌혈관이 서서히 막혀가고 있는 것이죠. 그 시작은 대개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혈압이 조금 높아도 괜찮겠지 하며 약을 건너뛰는 습관, 단 음료와 짠 음식을 즐기며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넘기는 태도, 운동은 내일부터 하겠다는 다짐이 끝내 내일로 미뤄지는 반복. 이 모든 것이 뇌를 향한 조용한 공격이 됩니다. 혈관은 마치 오래된 수도관처럼 서서히 안쪽이 좁아지며 탄력을 잃습니다. 고혈압은 그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높은 압력에 시달린 혈관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져 결국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당뇨병은 또 다른 위험 요소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액 속 당분이 혈관벽에 엉겨붙어 상처를 내고 그 틈으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전이 만들어집니다. 그 혈전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져 나와 뇌에 가는 혈관을 막으면 그 순간 뇌세포는 산소를 잃고 죽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작은 경색들이 쌓이고 그것이 커져 큰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흡연은 이 모든 위험을 한층 더 키웁니다. 담배 속의 니코틴과 일산화탄소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의 점도를 높여 혈류를 막기 쉽도록 만듭니다. 한 개비의 담배가 뇌의 한 모서리를 어둡게 만드는 셈이죠. 음주 또한 방심할 수 없습니다. 하루 한 잔은 괜찮다는 말은 단순한 위안일 뿐입니다. 알코올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소판의 응집을 촉진해 혈전 형성을 도와줍니다. 게다가 술은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려 뇌세포의 에너지 공급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식습관 역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기름진 음식은 혈관 내벽을 덮어버립니다. 튀김과 가공육, 단 음료는 혈중 지방을 끌어올려 혈관 속을 끈적이게 만듭니다. 그렇게 조금씩 쌓인 찌꺼기들이 결국 혈류를 막는 벽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운동 부족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 순환이 느려지고 그로 인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오래 앉아있는 생활,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두 층도 걷지 않는 습관, 모두 뇌혈관을 굳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반대로 적당한 운동은 혈류를 개선하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시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피로를 핑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피로는 병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몸이 지금은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를 무시하면 피로는 곧 손상으로 바뀝니다. 또한 스트레스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강한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립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혈액이 거칠게 흐르며 그 반복이 뇌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의 생활 습관으로 뇌를 조용히 압박하고 있는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난 건강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증상이 없다는 건 건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뇌가 버티고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 버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경계선 위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병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방심이 만든 결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방심의 대가는 너무나 혹독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의 한 끼, 한 모금, 한 번의 선택이 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약이 아니라 식탁 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혈관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기름지고 짠 음식은 혈관을 굳게 만들고 신선하고 깨끗한 음식은 혈관을 유연하게 지켜줍니다. 그래서 뇌를 위한 식사는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생명 관리입니다. 먼저 좋은 음식을 말하자면 등푸른 생선이 으뜸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만 먹어도 혈관이 훨씬 깨끗해집니다. 또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좋은 지방이 혈관의 탄력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녹색 채소도 빠질 수 없습니다. 시금치, 부추, 브로콜리에는 엽산이 풍부해 혈액 속의 호모시스테인을 낮춰주고 혈전 생성을 막아줍니다. 여기에 마늘과 양파는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방지해 혈액이 엉기지 않도록 돕습니다. 매일 식탁에 한 접시의 채소를 올리는 습관이 바로 뇌 건강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사과 같은 과일은 항산화 물질이 많아 노화된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회복을 돕습니다. 단,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과당이 많으니 하루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소금에 절인 음식, 인스턴트 식품, 튀김, 가공육, 그리고 달콤한 음료는 뇌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특히 소금은 혈압을 올리고 설탕은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잦은 음주는 혈류의 점도를 높이고 혈전 생성을 촉진합니다. 한두 잔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바로 뇌를 병들게 하는 첫 단추입니다. 또한 늦은 밤의 식사 습관도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뇌에 부담을 줍니다. 저녁은 가볍게 잠들기 2-3시간 전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짠맛과 단맛의 유혹을 조금만 줄여도 혈관은 놀랍도록 회복력을 보입니다. 냉장고 문에 기름진 음식 줄이기, 채소 늘리기라는 문장을 붙여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만 실천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1달, 3달, 6달이 지나면 몸이 달라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무거움이 사라지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혈관이 다시 숨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뇌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건강한 음식은 건강한 피를 만들고 그 피는 다시 뇌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매일의 식사가 결국 내일의 기억을 지키는 약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숟가락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미래의 생명을 지키는 선택이 됩니다. 뇌를 지키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지금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정기 검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MRI 검사를 어렵고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워서 10분 정도 가만히 있으면 끝납니다. 방사선 노출도 없고 조영제 주사도 대부분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과거에 비해 훨씬 낮아져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선에서 가능합니다. 담뱃값 몇 달 치면 충분히 자신의 뇌를 지킬 수 있는 셈이죠. 처음엔 2-3년에 한 번, 만약 작은 경색이 발견되면 1년마다 추적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큰 뇌경색을 예방할 확률이 80% 이상 높아집니다. 검사는 두려움이 아니라 안심을 주는 과정입니다. MRI 안에서 들려오는 윙 하는 소리는 불안의 소리가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검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과를 알고 난 후의 행동입니다. 첫째, 혈압 관리입니다. 이상적인 혈압은 130에 80 이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온 뒤 5분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절대 임의로 끊지 말고
정상 수치가 유지되더라도 의사와 상의해 조절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 덕분에 혈압이 내려간 것을 자연히 좋아진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둘째, 혈당 관리입니다. 공복 혈당은 100 이하,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당뇨가 있다면 당화 혈색소를 7 이하로 관리해야 하며 단순히 약만 믿지 말고 식습관을 함께 바꿔야 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단 음료 대신 물이나 차를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셋째, 운동입니다. 운동은 비싼 장비나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속도가 이상적입니다. 꾸준히 하면 혈관의 탄력이 회복되고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됩니다. 무릎이 불편하다면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도 좋습니다. 넷째, 금연입니다. 담배는 뇌혈관의 최대의 적입니다. 하루 1개 비만 피워도 뇌경색의 위험이 2배로 높아집니다. 50년을 피워왔더라도 지금 끊으면 5년 안에 위험도가 비흡연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다섯째, 식습관 개선입니다. 고기보다는 등푸른 생선을 자주 먹고 채소는 몇 끼니에 포함시키며 과일은 하루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짠 음식은 가능한 줄이고 국물은 남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5가지가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지키면 뇌혈관은 놀라울 만큼 회복됩니다. 실제로 68의 조영호 씨는 작은 뇌경색이 5개 발견된 뒤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매일 새벽 공원을 걸었고 30년 피운 담배를 단번에 끊었습니다. 부인과 함께 식단을 바꾸고 혈압과 혈당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1년 뒤 MRI를 다시 찍었을 때 새로운 경색은 하나도 없었고 이미 있던 병변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하다 보니 습관이 되더군요. 지금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병이 찾아왔다는 것은 몸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응답하는 사람만이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방은 거창한 의지가 아니라 작은 실천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한번 혈압을 재고 약을 챙기고 30분을 걷는 것. 그 단순한 행동들이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치료가 됩니다.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은 늦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며 오늘 아무렇지 않다고 내일도 무사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방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삶을 바꿉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혈압을 재는 일, 약을 챙겨 먹는 일, 30분만 걸어보는 일, 그 단순한 행동이 당신의 뇌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비가 오면 집 안에서라도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은 힘들지만 사흘이 지나면 몸이 기억합니다. 걸음이 가벼워지고 숨이 덜 차며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때 뇌혈관은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이제야 피가 잘 돌고 있구나. 건강은 거창한 결심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반복이 쌓여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 생명을 지킵니다. 냉장고 문에 메모지를 하나 붙이세요. 기름진 음식 줄이기, 채소 늘리기. 그 문장을 매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선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식탁 위에 한 숟가락, 한 번의 걸음, 한 번의 측정이 결국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아프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가족에게 솔직히 말하세요. 요즘 깜빡거려서 이번 주말에 병원에 가보려고 해. 그 한마디는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녀들은 걱정할지 몰라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안심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려 한다는 건 그 자체로 가족 전체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검진은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병을 알아차린다는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MRI 기계의 소리가 들릴 때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건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미래가 깨어나는 소리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나는 멀쩡한데 굳이 검사를 해야 하나 하고 망설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렇지 않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증상이 없다는 건 병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느껴지지 않을 뿐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뇌를 바꿀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늘 진실을 말합니다. 피로, 어지럼, 깜빡거림, 순간적인 맑고임, 그 모든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작은 경고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언젠가 몸이 큰 목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큰 화재를 막듯 작은 이상 하나가 큰 병을 예방합니다. 내일의 건강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손주와 함께 걷고 싶다면, 가족과 웃으며 대화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당신의 뇌를 돌보세요. 아침 혈압을 재고 약을 챙기고 몸을 움직이세요. 그 단순한 루틴이 내일의 기억을 지키고 가족의 웃음을 지켜줍니다. 예방보다 좋은 치료는 없습니다. 이미 생긴 손상은 되돌릴 수 없지만 오늘의 선택으로 새로운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결심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당신의 오늘이 내일을 바꾸고 그 내일이 다시 가족의 삶을 바꿉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하세요. 지금이 바로 당신의 삶을 지킬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노년 건강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인다면 건강한 내일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뇌와 혈관은 한순간에 망가지지 않지만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건강한 삶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